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을 힘입어 공약을 걸었었죠. 이전 영상 좋아요가 이제 500개를 넘으면 네이버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지 디테일을 알려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500개 뿐만 아니라 700개를 달성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먼저 네이버 플러스 새로 나온 화면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쿠팡 화면을 한번 볼게요. 와, 둘이 정말 똑같네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면서 어려우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네이버가 쿠팡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들어가는 제품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저희는 이번에 바뀐 네이버 로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현재 AI 템즈, 컨텐츠 광고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광고 지면들을 많이 추가해줬는데 아직 경쟁 규모가 작아서 저비용으로 높은 로아스, 높은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지면들이에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타겟을 잡아 광고로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행하신다면 꼭 매출 올리실 수 있는 기회 바로 잡아가세요. 혹시 네이버 광고 모르겠다고요? 아니면 너무 어렵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한번 같이 끝내봅시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광고 세팅을 해야 고효율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광고 키워드를 뽑는지부터 어떻게 저만의 전략으로 광고 키워드를 관리하는지 또 광고 캠페인을 관리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광고 전략을 들어가기 전에 판매자마다 이제 판매하는 전략이 각각 다릅니다. 한 제품을 한 달에 1억씩 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제품을 300만원어치 팔 건지 대표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저는 광고 집행을 하기 전에 이것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A/B 테스트를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A 광고로 테스트해보고 B 광고로 테스트해봐요. 아, A가 더 좋구나. 그럼 A, C를 광고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요. A, C보다 C가 더 좋구나. 그럼 C랑 D 하면서 계속해서 광고를 테스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축적된 걸 메모해놨어요. 그리고 상품 광고뿐만 아니라 소싱, 기획 부분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익 1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월 1000만원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은 본인만의 100만원 만드는 루틴을 만들고 그걸 10번 반복했을 때 1000만원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100만원 만들어주는 제품을 10개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론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부터 잡으시고 천천히 쌓아 나가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네이버 플러스로 바뀐 시점에서 네이버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쇼핑 광고,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광고, 콘텐츠 광고 세 가지로 저는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죠. 이제 shopping.naver.com 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 가격 비교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아예 네이버 스토어가 쇼핑형으로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격 비교 스토어, 이제 카탈로그로 최대한 많이 묶어서 소비자들에게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와 이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또 이제 들어가는 셀러라는 가정하에 어떤 식으로 판매해야 가장 효율적인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의자라고 한번 검색하고 나오는 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쿠팡에 똑같이 의자라고 검색해서 쭉 볼게요. 왼쪽에 이 탭들 있죠? 뭐냐? 벤치마킹을 제대로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보자들이 이 쿠팡의 시장에서 조금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롤링 시스템이에요. 판매자에 맞는 제품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상위에 점령하지 않더라도 많은 판매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네이버도 이제 고인물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제품 하나가 상단에 노출되어 있으면 초보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이 부분은 기존 셀러로서 많이 아쉽긴 해요. 이미 상위를 먹어놓으신 분들이라면 매출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거고요. 하지만 새로운 제품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쉽게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저는 쿠팡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내일 제품 받아보려고 해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클릭하는 게 뭐냐면 이 로켓 버튼이에요. 로켓 버튼 체크. 그래서 다음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들어가 볼까요? 빠른 보장 체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좋은 걸 사고 싶잖아요. 어떤 거 좋은 걸 사지 해서 4.8 이상 체크.
이게 제가 쿠팡에서 실제로 구매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리뷰는 적어도 4.8 이상으로 무조건 만들어야겠구나. 왜 이 4.8점 이상을 상단에 해놨는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8을 무조건 넘기게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저는 어디까지 관리를 해봤냐면, 저희가 한번 품절이 났었는데 늦게 왔어요 라는 이유로 1점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는 리뷰 관리하는 게 돈 몇만 원을 잃어서라도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꼭 리뷰 관리는 해주시는 게 올바른 셀링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제 쿠팡처럼 네이버 광고 구자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광고가 생겼고요. 또 네이버 광고 플러스가 생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파워링크, 이런 것들을 각각 디테일하게 어떻게 저는 관리하고 들어가는지에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광고 키워드를 저는 조사를 해야 돼요. 이 네이버에서는 광고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제가 원하는 키워드로 광고 구자를 노출시켜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광고 키워드를 담아요. 여기 보시면 앞에 대형 키워드부터 스펙, 그리고 연령별, 사이즈, 성능, 저희 제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한번 쭉 나누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신분별 타겟을 나누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 실내 타겟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고 실외 타겟까지 담은 다음에, 만약에 저희 시즌성 상품이다, 시즌까지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광고 키워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어서 제가 판매할 키워드는 이번에 보풀 제거기예요. 겨울 시즌에 맞게 제가 보풀 제거기를 들어갔는데, 이 보풀 제거기의 특징들을 하나씩 더해주면, 예를 들어 초경량, 조용한, 소음이 없는, 그리고 여기에 기능, 육중날, 그리고 원터치, 그리고 LED 기능도 있고요. 무소음, 그리고 휴대용, 가정용 접이식, 이런 식으로 저의 보풀 제거기의 스펙을 쭉 적어둡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 보풀 제거기를 누가 사용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풀 제거기를 누가 사용하지? 했을 때 대표님들은 어떤 타겟이 쓸 것 같으신가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어서 조금 더 대표님들의 생각을 줄여주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품 기획 마술사인데요. 이 상품 기획 마술사에 들어와서 여기에 보풀 제거기, 제가 판매할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쿠팡의 1페이지의 모든 리뷰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리뷰 낮은 애들을 쭉 나열해주고 저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고장나서 마음에 안 들고 오래 안 간다. 보풀 담는 통이 너무 잘 빠진다. 세탁용이라고 해서 믿고 사는데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속은 느낌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낮은 리뷰를 갖고 와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길 기반으로 이제 기획서를 작성해 줍니다. 높은 별점 리뷰에서의 공통점, 낮은 별점 리뷰에서의 공통점 쭉쭉쭉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광고 관리 키워드를 기획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원래 하나의 상품을 기획할 때 웬만하면 거의 2000개 정도의 리뷰를 제가 엑셀에 정리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쿠팡의 1페이지의 모든 리뷰를 갖고 와서 거기에 낮은 순으로 나열을 한번 해주고, 그 낮은 순에 대한 공통점을 저희한테 알려줘요. 그럼 이 낮은 애들의 공통점 있죠? 이것들을 저희 디벨롭하는 저희 제품을 찾아야 되고요. 얘는 그냥 챗GPT가 아니에요. 모든 1페이지의 리뷰를 다 먹은 챗GPT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보다 보풀 제거기를 많이 잘 아는 챗GPT예요. 그런 이 챗GPT랑 이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령별 타겟 쭉 드래그해서요, 복사해서 물어봅니다. 보풀 제거기를 사용하는 타겟은 이것들 중 어떤 타겟에 해당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첫 번째로 얘랑 소통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얘랑 소통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이 보풀 제거기의 리뷰를 다 먹은 챗GPT니까 훨씬 저보다 똑똑하다 이거죠. 지금 보시면 20대 50대 성인층이다. 신생아, 유아, 초등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은 안 쓴다. 그래서 20대부터 50대 타겟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광고 키워드에서 쭉 빼주시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에 한해서는 이 키워드가 필요한 연령별 타겟이 있을 거고, 제 타겟은 20대부터 50대라고 타겟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미니 소형 보풀 제거기까지 오픈을 해주고요. 또 성능에 있어서도 쭉 넣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타겟, 어떤 타겟이 저의 보풀 제거기를 쓸지 쭉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내 어디에서 쓸지, 그리고 실외 어디에 쓸지 저한테 맞는 키워드를 쭉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광고 키워드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신혼집 보풀 제거기를 검색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겠죠. 이런 모든 세부 키워드를 다 잡아서 저희는 광고로 들어갈 거예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노력으로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다 잡아서 광고를 들어가야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타겟에 맞는 키워드를 정해주는데 모르겠으면 어디서 해라? 이 챗GPT랑 소통을 하면서 한다. 근데 데이터적으로 정확한 타겟을 찾고 싶다. 그럼 AI 키워드 분석에 저희가 보풀 제거기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몇 연령대 3, 4, 50대 똑같죠? 3, 4, 50대 남성이 주로 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3, 4, 50대 남성이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네들 키워드도 추가해주고 쭉쭉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이 보풀 제거기는 누구한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지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탁소, 옷가게, 보풀 제거기 쓰겠죠. 이런 디테일한 타겟까지 다 잡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 키워드를 뽑아내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광고 키워드를 분석을 하시냐면 키워드 조합기라고 있어요. 키워드 조합기 하면 많은 키워드 조합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A, B, C, D 키워드 1, 2, 3, 4 해서 여기 보풀 제거기 그리고 세탁소 그리고 미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보풀 제거기도 되니까 1번 해주고요. 세탁소 보풀 제거기도 되니까 2+1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수동으로 다 조합해서 조합한 거 나온 거를 검색을 한 번 더 해서 얼마나 이 키워드들의 검색량이 나오는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광고 키워드 조사를 한번 쭉 다 했죠. 여기에 대해서 메인 키워드를 불사자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는 스펙에 있는 부분을 다 복사합니다. 쭉쭉 복사했다고 칠게요. 이제 키워드 3은 뭘 넣냐면 여기 신분 타겟이랑 실내 타겟 있죠. 여기에 저희가 골라놓은 타겟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애견 카페에서도 은근 보풀 제거기를 많이 구매한다고 해요. 했고요. 마지막으로 뭘 넣어주냐면 이제 추천 용 전용을 넣어줍니다. 왜 추천이랑 용 전용을 넣어줄까요? 왜냐면 간호사용 보풀 제거기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이버는 검색형 포털이에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다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탁소 전용 보풀 제거기 추천을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불사자에 들어와서 네 번째 용, 전용, 그리고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이 키워드를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하나하나 조합을 눌러줬다면 저희는 AI가 자동으로 모든 키워드 조합을 해요. 모든 키워드 조합을 해서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들만 쭉 뽑아줘요. 이게 저희의 광고 키워드입니다. 아무리 많은 키워드를 넣어도 검색량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색량 30 이상만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얘를 복사해서 어디로 붙여넣느냐, 제가 제공해드리는 광고 키워드 모음에 붙여넣기 하십니다. 광고 키워드 붙여넣기 하시면 광고 키워드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기준을 해놨어요. 초대형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1000 이상 키워드가 있다. 빨강색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형 키워드 있죠. 대형 키워드는 1000부터 1000 이상 키워드들, 얘네는 주황색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100 이상 키워드들 있죠. 100 이상 키워드들을 이제 중형 키워드로 잡고요. 마지막 이제 얘네들을 30부터 100까지를 소형 키워드로 잡아요. 이렇게 광고 들어가기 전에 제 광고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구분을 쭉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키워드 구분을 해줬다면 이 키워드대로 저희는 광고를 들어갈 거예요. 이게 키워드 광고를 들어가기 전 세팅 사항입니다. 먼저 네이버 광고를 들어오셔서 검색 광고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검색 광고 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광고 플랫폼을 클릭을 합니다. 광고 캠페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광고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떤 식으로 광고 관리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건 뭐냐면 파워링크 광고예요. 파워링크 광고가 뭐냐면 이 파워링크를 우습다고 진행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파워링크는 꼭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풀 제거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뜨는 파워링크 광고 있죠. 제일 위에 나오는 이 광고가 파워링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파워링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왜 넣어주나요? 이거 별로 효율도 안 나오던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전환율이라는 걸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전환율은 뭐냐면 100명이 들어왔을 때 이제 몇 명이 저희의 제품을 구매하는지가 전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00명이 들어왔을 때 5%다 하면 5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본
기본 전환율을 어디서 먼저 체크하고 오시는 게 좋느냐? 바로 쿠팡에서 체크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쿠팡에서 내 제품은 전환율이 5%네. 이렇게 쿠팡 AI로 광고를 돌렸을 때 5%가 나오네. 그럼 적어도 저희 네이버에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네이버에서는 전환율 3%, 5%가 나와야 광고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100명이 들어오면 5명이 사는 제품이에요. 물론 10명이 사고 20명이 사면 좋겠지만 비교적 평균 5%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 100명을 어디서든 끌어오려고 해야 돼요. 이 보풀 제거기의 세부 키워드들로 파워링크를 달아놨을 때 어떻게든 100명을 끌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 끌어오게 만들려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전환율이 5%다 하면 클릭당 비용을 얼마로 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할 때 얼마를 지불할지. 그쵸? 그러면 저는 보풀 제거기에 이제 기본 마진을 10,000원으로 잡았어요. 100명이 클릭하면 5명이 산다는 가정하에 저는 50,000원의 순수익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50,000원의 순수익을 번다고 했을 때 이제 100명이 클릭하게 만든다면 클릭당 비용이 500원만 안 넘는다면 저희는 이득을 보는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클릭당 비용도 키워드마다 제품마다 다 다르게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 클릭 잘 되게 1,000원으로 해놔야지? 아니죠. 1,000원으로 100명 클릭해서 5명 사도 손해인걸요. 그래서 본인의 전환율이 몇 %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 세팅은 어떻게 하냐면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유형이 있는데요. 캠페인 이름은 어떻게 하냐면 힘찬 보풀 제거기 이렇게 제품명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품명으로 관리해요. 그리고 하루 예산은 저는 50,000원으로 잡습니다. 왜냐면 제 제품에 대한 전환율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급 옵션이 있는데 따로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50,000원 안에서 끝내게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힘찬 보풀 제거기 광고 그룹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걸 어떻게 짓냐면 초대형 키워드 보풀 제거기 라고 짓습니다. URL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클릭당 비용은 70원이 기본 가격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저는 100원 단위로 했었어요. 근데 100원을 하니까 사람들이 110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원을 했어요. 근데 200원을 하니까 210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250원에 하고 있습니다. 250원에 하고 한 캠페인당 광고는 30,000원으로 잡습니다. 이 고급 옵션이 있는데 모든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매체 하지 마세요. 개체별 선택을 따로 눌러줍니다. 여기서 넣어줄 건 뭐냐면 통합 검색 PC 그리고 광고 더보기 검색 모바일 네이버 PC 쇼핑 PC 모바일까지 여기까지만 넣어주세요. 이게 왜 이것만 넣어주냐면 정확히 여기에서만 광고를 노출시켜서 여기에서 광고가 잘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세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네이버 쇼핑 검색 포털에만 파워링크를 노출시키겠다. 효율이 안 나오거나 잘 나오거나는 그때 관리하겠다. 그리고 제가 모든 광고 네이버 광고 해주는 건 뭐냐면 PC 입찰가 가중시예요. PC에서 광고 효율이 모바일보다 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0%로 낮춰줍니다. 모바일에 훨씬 더 가중치를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주시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파워링크는 정확히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에 저희 키워드를 노출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광고 키워드 정리한 거 있죠? 이 광고 키워드 정리한 것부터 초대형 키워드였죠? 그럼 이 키워드는 보풀 제거기 초대형 거 하나만 해줍니다. 그리고 반응형 소재가 나왔는데 반응형 소재로 하지 않아요. 이제 단일형 소재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단일형 소재로 해주시고 이 제목은 힘찬 보풀 제거기 설명도 이제 뭐 겨울 시즌 특가 보풀 제거기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일단 적어볼게요. 이것들은 어떻게 적으면 돼요? 어떻게 적어야 효율이 높아요? 이것들도 제품들마다 다 달라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죠? 벤치마킹. 네이버에 보풀 제거기 했을 때 저희는 뭘 클릭할까를 보는 거죠. 이런 거 보풀 제거기 속지 마세요. 옷감 손상 0% 보풀 제거기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쵸? 헌옷을 새 옷처럼 와우 이런 멘트들이 좋다. 나라면 어떤 걸 클릭할까 했을 때 저는 헌옷을 새 옷처럼 옷감 손상 0% 둘 다 쓸래요. 그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검수 요청할 거 없고요.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힘찬 보풀 제거기에 초대형 키워드 보풀 제거기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또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확장 소재로 꼭 해주셔야 돼요. 확장 소재 중에 이미지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미지가 있어야 훨씬 더 클릭률이 잘 나오고요. 또 이미지뿐만 아니라 저는 추가 제목을 써서 아까 헌옷을 새 옷처럼 0% 손감 2개
여기에다 적어줄 것 같아요. 제목에. 또 마지막으로 해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홍보 문구를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에 할인 혜택가나 벤치마킹에서 좋은 멘트들, 손상 0% 이런 걸 여기다 적어줘도 좋은데 웬만하면 저 같은 보풀 제거기라면 특징을 더 적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난 절삭력 6중날 3단계 파워 조절, 이거를 홍보 문구로 적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는 꼭 메모해 주시고 추가해 주셔야 효율이 훨씬 더 잘 나와요. 파워링크 이미지 그리고 추가 제목 홍보 문구까지 넣어주셨다면 완벽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파워링크를 하나 만들었는데 복사된 게 들어왔죠. 이게 초대형 키워드예요. 이제 초대형 키워드가 아니라 대형 키워드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키워드를 이제 이 친구로 하는 게 아니라 광고 키워드 조사 들어가서 대형 키워드로 넣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키워드를 초대형, 대형 순으로 나열을 할까요? 제가 왜냐면 말 그대로 키워드는 수요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는지거든요. 이 많이 찾는지에 대해서 이 초대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 그리고 중형 키워드의 검색량이 줄어들수록 이 기본 입찰가를 낮추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본 입찰가를 낮게 해도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초대형 키워드일수록 기본 입찰가가 높아질 거고요. 점점 줄여나가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워링크 세팅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그리고 초소형까지 쭉 다 하셨다면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광고 효율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팅하고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보세요. 내 광고비가 어디서 많이 나가는지, 어디서 세팅을 잘못했는지를 추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세팅하시더라도 부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획된 제품이 아니라면 아무리 광고 100명을 유입시켜봤자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래서 본인의 상품성이 완벽한 제품부터 광고 관리를 들어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건 뭐냐면 네이버 쇼핑 검색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쇼핑 검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가 새로 나왔죠. 이 네이버 플러스가 새로 나오면서 이렇게 저를 위한 브랜드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위한 혜택, 저만을 위한 제품을 노출시키고 저만을 위한 제품들의 광고를 넣고 싶으면요,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스토어 관리에 들어오셔서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관리에 들어오셔서 상품 상세 관리를 클릭합니다. 상품 상세 관리를 클릭하면 하단에 보시면 AI 템즈 추천 하단 노출 버튼이 있어요. 이 부분을 꼭 노출한 버튼이 눌러주셔야 광고 효율을 조금 더 최선으로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체 적용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네이버에 먼저 들어오셔서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거기에 있어서 쇼핑 검색 유형을 클릭을 해주시고 또 캠페인 이름은 이제 힘찬 보풀 제거기, 저희 힘찬 보풀 제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예요. 쇼핑 검색 광고 까지 달아줍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달아주시고 하루 예산은 5만원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나중에는 증량을 하셔야 돼요. 더 효율이 잘 나오면 광고비가 늘려도 상관없겠죠? 여기에 있어서 고급 옵션은 따로 보실 필요 없이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가주세요. 그러면 쇼핑몰 상품명이 있고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이 있습니다. 쇼핑몰 상품명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쇼핑몰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는 어차피 캠페인별로 따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0원으로 할게요. 500원으로 일단 해주고요. 이제 하루 예산은 캠페인당은 3만원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고급 옵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급 옵션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효율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 매체 유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검색 매체, 컨텐츠 매체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일단은 저는 지금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매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만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출 제한 매체 설정하기가 있어요. 이제 저는 어디서만 노출을 시킬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저는 네이버 쇼핑만 원하죠. 저희가 원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선택한 노출 제한 매체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남겨놓을 건 뭐냐면 위에 5개가 딱 남아있어요. 네이버 통합 검색 PC 검색 매체죠. 그리고 검색 매체, 검색 매체, 검색 매체, 이 5가지까지 남겨놓고 나머지를 쭉 추가를 해줄 거예요. 컨텐츠 매체는 따로 추가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컨텐츠 매체를 제외를 해놨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 네이버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딱 이 5개에서만 노출이 되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검색 매체를 선택을 해주고 PC 입찰가 가중치는 50%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저는 보풀 제거기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놓은 힘찬 보풀 제거기가 있어요. 이거를 추가 버튼 누르시면 전 이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네이버 광고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파워링크는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의 제품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네이버 광고는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룹 이름 있죠. 이 그룹 이름부터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광고 키워드를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광고 키워드 구분을 나눠줄 거예요. 왜 광고 키워드 구분을 나눠주느냐? 이 네이버 광고의 핵심은 뭐냐면 이 네이버 광고를 들어갈 때 어떻게 이 품질 지수를 높이느냐 싸움이에요. 이 품질 지수는 뭐냐면 이 광고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 유선 보풀 제거기를 고객이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건 무선 보풀 제거기예요. 그러면 고객이 유선을 검색을 하고 제 거 무선을 클릭을 했는데 유선이 아니니까 나가겠죠. 그러면 점점 이 광고에 대한 품질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히 이 광고를 보러 들어왔을 때 이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게 네이버 광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별로 광고 구자를 따로 관리할 거예요. 광고 키워드 조사에 들어가서요. 먼저 어떤 타겟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니트 보풀 제거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니트 보풀 제거기, 니트류가 보풀 제거기가 있고요. 또 세탁소, 이렇게 세탁소 보풀 제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쭉 나누는 겁니다. 옷 보풀 제거기, 이렇게 성질에 따라 나뉘시는 분들이 계시고, 캐시미어, 그쵸? 이 의류의 상태에 따라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고, 업소용, 이거는 세탁소용, 업소용 보풀 제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쭉쭉 볼게요. 울 보풀 제거기, 울 보풀은 의류의 성질에 따라 나뉘게 되고요. 이제 쭉 볼게요. 바지 보풀, 그리고 밑에 또 기능적으로 뭐가 있는지 가디건도 있네요. 이렇게 쭉쭉 있고, 무선 보풀 제거기, 성능적으로 이제 무선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휴대용 보풀 제거기, 먼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을 나눴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광고 키워드를 쭉 구분할 거예요. 결국 메인은 보풀 제거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광고 캠페인을 4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대형 키워드 보풀 제거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의류, 니트나 옷, 캐시미어, 울, 바지에 보풀 제거를 원하시는 분, 또 성능적으로 이제 세탁소용 아니면 업소용 보풀 제거기를 원하시는 분, 또 성능적으로 휴대용 아니면 무선 보풀 제거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대한 제목을 먼저 정해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힘찬 보풀 제거기로 잡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힘찬 니트 캐시미어 보풀 제거기라고 잡고요. 이제 여기는 힘찬 세탁소 업소용 보풀 제거기라고 잡고요. 마지막으로 힘찬 휴대용 무선 보풀 제거기라고 잡습니다. 키워드의 성질에 맞게 키워드를 쭉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객께서 니트 보풀 제거기라고 검색을 했어요. 쇼핑에 이제 니트 보풀 제거기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니트 보풀 제거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저희는 여기에 이제 광고가 달린 상태로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그냥 힘찬 니트 보풀 제거기가 나오는 거죠. 고객이 니트 보풀 제거기를 쳤으니까 니트 보풀 제거기를 제목으로 놔둬야 구매 전환율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광고 썸네일도 니트를 보풀 제거하는 용으로 바꿔주시면, AI로 쉽게 바꾸는 법 설명드렸죠. AI로 그냥 니트를 다리는 보풀 제거기 형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게임 끝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세탁소용 이렇게 넣어놓는 것보다, 물론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저희는 디테일을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세탁소용 보풀 제거기를 쳤을 때 이제 상단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진이 아니라 정말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듯한 사진을 넣어주면, 그리고 이름을 힘찬 세탁소 업소용 보풀 제거기 이런 식으로만 넣어주시면 훨씬 더 품질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는 이 네이버 광고를 할 때 핵심은 뭐라고요? 이 품질 지수를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그룹 이름부터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힘찬 보풀기 제거기 하고, 저는 제가 구분할 수 있게 메인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만 검색되게 해주고 저장 후 닫기를 눌러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합니다. 복사를 하면요, 밑에 하나 더 생겨요. 하나 더 생겼다는 가정하에 그 두 번째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저희 광고 키워드 조사에 들어가서 저는 힘찬 니트 캐시미어 보풀 제거기라고 간편하게 적어줍니다. 정말 이 소재에 맞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름을 이제 힘찬 니트 캐시미어 보풀 제거기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키워드 관리를 해주는 게 맞느냐,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제외 키워드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 보풀 제거기에 대한 모든 키워드가 노출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니트는 니트 광고 소재에 노출시켜주고 싶고, 세탁소용은 세탁소용에 노출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소재에 있습니다. 이 소재 상세 보기 눌러보시면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가 세탁소용이다, 그럼 세탁소용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사진을.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제외 키워드예요. 이 제외 키워드에 저희 광고 키워드 조사했을 때 나머지 키워드들 있죠, 저희가 여기 메인에는 노출시켜주기가 싫어하는 나머지 키워드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후 닫기. 그럼 여기에서는 제외 키워드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메인이더라도 이 니트 그리고 또 저희가 세탁소용, 휴대용 무선은 노출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캡시미어 니트 보풀 제거기에는 이제 소재에 들어가서 소재 상세 보기 수정을 해서 니트를 보풀 제거하고 있는 사진으로 썸네일을 변경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제외 키워드도 광고 키워드 관리에 들어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제외 키워드로 넣어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총 몇 개를 만들 거냐면 3개째 만들었죠. 3개째는 뭐였냐면 세탁소 업소용 보풀 제거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세탁소용 업소용 보풀 제거기에 들어가서 소재에서 썸네일을 먼저 세탁소용에 맞게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왜냐면 세탁소용 보풀 제거기 할 때 저희 제품이 노출돼서 판매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 세탁소용인 걸 훨씬 더 썸네일로 보여주고, 이 제목도 그냥 힘찬 보풀 제거기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되죠? 힘찬 세탁소 업소용 보풀 제거기로 변경을 해주시고 노출용 이미지도 바꿔주시면 훨씬 더 효율이 높게 올라간다. 이게 품질 지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에 있어서 제외 키워드를 넣어줄 때 이제 제외 키워드를 어떻게 넣어준다? 이제 저희 광고 키워드 조사에 들어가서 이 업소용, 세탁소용을 빼고 나머지 애들을 넣어준다. 넣어주고 저장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광고 캠페인을 4개를 만들어서 이제 메인부터 시작해서 업소용, 니트 캐시미어용, 그리고 휴대용 무선용 4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건 기존에 있던 네이버 쇼핑에 관련된 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이 기본 입찰가는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키워드마다 기본 입찰가가 다 다를 거예요. 특히 이런 소형 키워드일수록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이제 메인용이 예를 들어 업소용 보풀 제거기다. 그러면 판다랭크에 들어가서 업소용 보풀 제거기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내리시면 몇 원으로 했을 때 2위까지 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모든 대형 키워드에 2위를 못 들어가죠. 그럼 적어도 3위라도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가격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100번 클릭했을 때 몇 명이 전환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점점 이 키워드 캠페인마다 품질 지수가 4개, 5개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실 제가 6개까지 올라가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5개까지만 올라가더라도 기존에 300원 했을 때 10등에 있던 거 품질수가 높다 보니까 300원에 해도 3등, 2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 돈을 쓰더라도 저희는 이 품질 지수를 어떻게 높이느냐 싸움이 네이버 광고의 핵심이다. 그렇게 제가 쇼핑 검색 광고에서 캠페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이번에 추가된 이 네이버 플러스에서도 저희가 광고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네이버 플러스 광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광고에 들어와서 광고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쇼핑 검색 유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캠페인 이름은 이제 힘찬 보풀 제거기 네이버 플러스 라고 해주시고 하루는 5만원으로 처음에는 세팅을 합니다. 저장하고 넘어간 다음에 그리고 쇼핑몰 선택해주시고 직접 설정 500원으로 해주시고 어차피 나중에 변경해야 돼요. 하루 예산 3만원으로 잡고 중요한 건 여기 고급 옵션이라고 했죠. 처음에 노출 매체 유형 선택. 저희가 검색 매체였잖아요. 아까는 검색 매체를 꺼버려요. 파트너 매체도 꺼버려요. 네이버에서만 잘 운용하겠다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어서 노출 매체 제한 설정하기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검색 매체랑 정반대로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검색 매체를 먼저 다 꺼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매체에서도 저희 네이버만 관리를 할 거예요. 파트너 매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필요 없는 구간을 다 넣어줄 거예요. 먼저 검색 매체는 따로 안 보셔도 돼요. 검색 매체는 따로 안 보셔도 되는데 컨텐츠 매체 중에 네이버 지식인 쪽 컨텐츠 매체를 다 꺼주고요.
꺼주고요. 네이버 카페 콘텐츠 매체도 다 꺼주고요. 남겨놓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메인 PC,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홈피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추천 PC, 스마트 스토어 추천 모바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들어갈게요. 3페이지에 들어가서는 네이버 쇼핑 카탈로그 추천 남겨주시고요. PC 모바일 남겨주시고, 네이버 쇼핑 탭 추천 모바일 남겨주시고요. 근데 스포츠 뉴스, 연예 뉴스 있죠? 이 부분은 껴줄게요. 스포츠나 연예 관련 뉴스에서 저희 제품이 팔릴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으니까 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서 컨텐츠 매체, 통합 검색, 스마트 블록 추천 켜주시고요. 4번으로 들어가서 컨텐츠 매체, 네이버 페이 쪽 켜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추천 탭 PC, 플러스 모바일 켜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컨텐츠 매체 있죠? 이제부터는 이제 네이버가 안 나옵니다. 네이버 뉴스 꺼주시고, 2, 3, 4페이지 있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컨텐츠 매체를 다 꺼주실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7페이지도 컨텐츠 매체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2, 3, 4페이지에 네이버의 메인 핵심 부분만 정확히 노출을 시켜서 컨텐츠 매체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PC 가중치는 50으로 해주시고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어서 판매할 거 선택해주시고 검색하기, 그 다음에 추가 광고 만들기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아까 저희가 나눴던 타겟별로 하는 거 있죠? 이 타겟별로 광고를 똑같이 운영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어디서 하는 거다? 컨텐츠 매체에서 광고를 하는 거다. 처음에 설정했던 건 네이버 쇼핑 기반으로 설정을 한 거고, 위에는 네이버 플러스 컨텐츠 매체에서 디테일하게 잡아보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위에 거랑 세팅해 주시면 돼요.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름을 니트 캐시미어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체는 잘 선택되어 있고요. 저장 후 닫기. 그러면 니트 캐시미어니까 썸네일 니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제휴 키워드 넣어주시고,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쇼핑 검색을 딱 볼게요. 광고 관리 딱 누르면 파워링크 세팅했고요.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컨텐츠 매체까지 세팅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한 제품 들어가면 쇼핑 검색에서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네이버 클로스 컨텐츠 매체 해가지고 3가지를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많으시면 이걸 개별적으로 세팅하시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네이버의 핵심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네이버의 품질 지수를 높일 수 있느냐 싸움이다. 그래서 저는 이 품질 지수를 높이려고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 광고 키워드 관리에서 타겟별로 들어가서 광고 캠페인을 생성을 한 후 니트 보풀 제거기를 검색할 때 이 니트 보풀 제거기만 나오게 하여 구매 전환율을 높여 품질 지수를 높인다. 그 다음에 광고비를 절약하여 로아스를 높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광고 어렵죠? 근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 광고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충분히 높은 로아스에 세팅을 하시고 효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세팅하고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 핵심 품질 지수를 어떻게 높일지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광고가 똑같은 구좌에 노출이 되는데 200원에 1등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게 이번에 나온 컨텐츠 매체 네이버 플러스 광고에서도 훨씬 더 이 틈새 시장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어요. 빠르게 광고를 겟해보셔서 효율을 높이고 판매량도 늘리고 매출까지 올리시는 그날까지, 만약에 이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을 시 상품 등록부터 어떻게 디테일을 잡아야 효율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고, 이번에 변경된 네이버 SEO, 네이버 플러스에 맞게 어떻게 등록해야 노출이 잘 될 수 있는지, 이 등록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상품 등록 방법까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